Who are you? You can call me Andy. 저는 그 넷플릭스 지난주 인기 순위 2위에 빛나는, 그리고 그 다음 날 봤더니 1위로 올라섰대. 올드 가드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를 봤습니다. 샤를리즈. 예, 샤를리즈 테론이 나오고요. 샤를리즈 테론이 쇼커트를 해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죠. 네. 감독은 네. 지나 프린스 바이스우드라는 감독인데 모르겠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그래픽 노블 원작이래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뭐 샤를리즈 테론이 제작에도 참여를 했었고 키키 레인이 원래 가수 아닙니까? 네네, 그랬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키키 레인 가수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 맞다네요. 네. 키키 레인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이 주제가를 키키 레인이 불렀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굉장히 세련된 주제가가 영화 내내 계속 울려 퍼지거든요. 사운드 트랙이 좋더라고요. 근데 너무 과해. 너무 많이 썼어.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특유의 이 하나의 그 어떤 스타일로 굳는 건가? 과도한 느린 동작과 그 BGM. 예, 좀 너무 과합니다. 이분이 영화 초반에 목에 칼 맞는 그 흑인 병사세요?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키키레인. 그 다음에 마티아스 수나르츠라는 요 배우 있는데, 네. 요 배우는 저기 또 여러 군데 뭐 나왔었는데요. 가장 인상 깊은 영화가 뭐냐면 러스트 앤 본에서 두 다리를 잃은 돌고래 꼬디아르. 돌고래 그런 거 뭐라고 해야 돼요? 조련사? 네. 마리온 꼬띠아르와 이제 사랑에 빠지는 약간 좀 덜 떨어졌다기보다는 약간 거친 삶을 사는 어떤 삼류 복서 역할을 했었거든요. 거기서 굉장히 괜찮습니다. 영화도 괜찮고. 저도 엄청 인상적으로 봤어요. 네. 진짜 어디 뭐 헝가리에서 진짜 좀 불황자 한 명 데려와서 연기를 시키는 건가? 저는 푸틴이 연기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푸틴. 네, 좀 닮았죠? 하여튼 그땐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엄청 세련돼졌어요. 엄청 잘생겨지고. 이렇게 이런 배우들이 나오고요. 먼저 기본적인 세계관은 현대입니다. 배경은 현대고 한 무리의 특수 팀이 있어요. 전술팀. 용병 같은 사람들이 조직이죠. 한 4-5명 정도가 한 팀을 이뤄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하기 어려운 아주 불가능한 임무를 맡아서 수행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은 아무거나 맡는 건 아니고 정의로운 일만 맡아요. 정의로운 일만. 그 팀의 리더가 바로 샤를리즈 테론이에요. 팀의 이제 다른 팀원으로 아까 그 뭐 키키 레인이라든지 하는 배우들이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뭐 보다 잣대며요. 하나도 몰라요. 저는 적대 세력인 줄 알았어요. 그 키키 그분? 네. 그 키키린 네. 그분이 칼 맞고 나중에 다시 소생하고 그리고 적이 되는 기차에서 기차에 샤를리즈 테론이 그녀를 찾아 떠나는 데까지만 보고 적었죠. 그렇군요. 그 팀의 리더가 이제 샤를리즈 테론이고요. 이 팀들은 한 가지 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 좀 영화가 오프닝이 뭐냐면 이 팀들 샤를리즈 테론을 포함한 이 팀들이 온몸이 총을 맞아서 벌집이 된 상태로 바닥에 누워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있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며칠 뒤로 이 작전에 투입되기 전 이 작전을 의뢰받는 시점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다 죽은 거죠. 뭐 얼굴에도 막 총알 자국이 뽕뽕뽕뽕 나 있고 막. 그래도 이쁘대 샤를리즈 테론은. 그런데 알고 보니 얘네들은 불사신인 거예요. 총을 맞아도 울버린처럼 이렇게 상처가 이렇게 쭉 회복되고 몸 안에 박혀있던 총알이 바깥으로 통통통통 튕겨 나오면서 회복이 돼요. 그래서 그 작전을 다시 수행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샤를리즈 테론이 가장 첫 번째 이 멤버들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순혈이군요. 한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신이라고도 불렀고 그 이후엔 자기를 보고 마녀라고도 불렀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중세, 어쩌면 고대에서부터 살아온 사람인 것 같아요. 몇 천 년을 외롭게 살다가 새롭게 자기 같은 동족이 어딘가에서 생겨나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생깁니다.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이 그 죽음에서 살아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알게 돼요. 그 사람이 어딘지 서로 꿈에서 서로를 보게 됩니다. 동족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팀원으로 영입하고 해서 지금 4명의 팀이 추려진 거죠. 그 이후로 이 팀은 그 역사의 그 무수한 순간들 속에서 항상 그 존재하면서 포레스트 검프처럼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거나 대참사를 막는 역할들을 해왔어요. 역사와 함께 해왔구만요. 네. 그래서 튜이텔 에지오프라는 배우가 분한 제임스 코플리라는 박사가 이걸 눈치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생을 하고 있다라는 걸 눈치를 채요. 그래서 과거의 그 막 모든 문헌이나 자료, 특히 근대로 오면서는 사진이나 영상 자료들을 계속 모으면서 이 사람들이 있었던 장면들을 다 캡처해놨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구해서 영생의 비밀을 풀어서 인류를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길 원하는 이런 박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박사가 샤를리즈 테론에게 임무를 제안해요. 샤를리즈 테론이 그 임무를 수락하고 어린 아이들이 좀 무고하게 희생될 판에 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의뢰를 받아들여서 작전에 투입을 했다가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샤를리즈 테론이 복수를 하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 이 영화의 전체 줄거리고 아무래도 끝까지 보고 나니까 이게 아마 어떤 시리즈의 시작 같아요. 아, 그래요? 이걸 이 세계관을 가지고 쭉 시리즈를 만들 것 같은데 과거에 샤를리즈 테론이 이 팀이 이 정도로 구성되기 전에 3명의 동족이 있었는데 한 명은 남편과 같은 사람인데 얘네도 영생은 하지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지만 어느 순간 그 능력이 갑자기 일거에 없어지는 순간이 온대요. 이 남편 같아 보이는 그 남자는 어느 전투에서 맞은 칼 부상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깨닫게 돼요. 아, 우리도 죽을 수가 있구나 어느 순간. 근데 그게 언제 왜 오는지는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샤를리즈 테론과 꾸인이라는 베트남계 배우가 있습니다. 아, 네. 네. 꾸인이라는 여성 둘이서만 불멸의 상태로 이제 자기들의 그 어떤 숙명처럼 여기는 그 임무들을 수행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마녀 사냥으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여성들을 도와요. 그러다가 생포돼요. 이 사람들이 생포가 되고 꾸인은 철갑통 속에 갇혀서 바다 깊은 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가라앉혀지는 거죠. 얘네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해보는데 죽어지지가 않으니까 수장을 시킨 거예요. 네, 격리시켜놓은 거군요. 그래서 꾸인은 계속해서 물속에서 익사했다 되살아나고 익사했다 되살아나고를 몇백 년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죽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겠죠. 그리고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샤를리즈 테론은 탈출을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현재까지 이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오면서 살아왔던 거죠. 영화 말미에 꾸인이 나타납니다. 네. 꾸인이 나타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이게 아마 이제 2에서는 이 꾸인이라는 사람과 또 팀을 이뤄서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이제 한 팀으로 활약을 할지 아니면 나를 구해주지 않고 바닷속에 갇혀있게 한 아니면 너는 어떻게 탈출한 거냐라는 추궁을 하기 위해서 꾸인이 찾아와서 복수를 하는 내용일 수도 있고 하여튼 어떻게 될지 세계관의 확장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샤를리즈 테론의 액션은 뭐 이미 검증이 됐잖아요. 아토믹 블론드라든지 매드맥스 에서도 퓨리오사로 여기에서도 40대 중반의 나이신데 굉장히 액션도 잘 소화하셨고 근데 그렇게 난이도 높은 액션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벤져스에서 로마노프처럼 뭐 사람 뭐 팔을 잡고 기어 올라가서 목 위로 올라가서 꺾은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던지고 바닥에 굴러서 착지하는 뭐 그런 건 없는데 이분은 그런 액션을 상대해 줄 만한 체격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키가 워낙에 크시니까. 근데 이 뭐 팔다리가 워낙에 길쭉길쭉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다 보니까 뭐 동작 하나 뭐 표정 하나에서 뭐 이미 뭐 간지가 뚝뚝 막 떨어집니다. 그냥 뭐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 다른 팀원으로 등장하는 다른 영생의 존재들 이 배우들도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고요. 그다음에 어떤 억지가 좀 없어요. 키키 레인이 원래 미군 해병대 소속인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어떤 작전을 수행하다가 테러범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키키 레인이 영생의 존재가 돼서 목이 그어진 상처가 싹 아물면서 살아난 거죠. 그래서 군대 내에서는 좀 굉장히 어떤 돌연변이 취급을 받고 좀 꺼려하게 되는 뭐 이런 캐릭터로 나오는데 그래서
샤를리즈 테론이 찾아가서 네. 영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갑자기 영생의 몸이 됐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 처음부터 적응해서 막 처음부터 날아다니고 이러면 좀 이상했을 건데 근데 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지. 영화에서는 뭐 그냥 슈퍼히어로 됐으니까. 근데 뉴비 신참 캐릭터가 팀원으로서의 한 역할을 하기까지의 그 녹아드는 그 과정 제대로 잘 못해요 처음에는.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잘 이 팀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설정이나 상황들이 이거 뭐야 하는 그런 느낌은 없고 네네. 잘 맞아 들어간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영화가 2시간짜리입니다. 자기를 잘했네요. 그래서 2시간 4분. 너무 길다고도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쾌적한 것도 아니에요. 뭐 넷플릭스 정도 플랫폼이면 뭐 멈췄다가 다시 봐도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럼 또 재미가 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긴 아무래도. 하죠. 그래서 조금 중간에 좀 지루하게 좀 늘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처음에 신규 저 팀원인 키키 레인을 영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안가에서 재정비를 한 다음에 그 다시 복수를 하러 가기까지 그 과정 그 사이가 좀 지루해요. 좀 너무 좀 늘어집니다. 그리고 이 그런 과정 중에서 이 샤를리즈 테론의 과거 이야기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된 거 답은 알려주지 않지만 언제부터 이랬었고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으며 어떻게 또 죽을 수가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그 부분이 좀 간결하게 좀 압축돼서 나왔으면 어땠을까 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 빼고는 네. 뭐 연출도 괜찮고 네. 아까 말한 그 과도한 BGM과 느린 동작 거 빼고요. 네. 샤를리즈 테론이 한 80은 했어요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걸크러쉬 그렇습니다. 걸크러쉬의 그 전형이 아니냐 볼 수 있고요. 샤를리즈 테론이 75년생 그러면 46 뭐 이 정도 된 건데 45 목은 늙으셨더라고. 목은 그래요. 목은 어떻게 감춰지지가 않는 것 같아 나이가. 좀 목은 뭐 타고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목이 네. 좀 이제 늙어갖고. 네, 젊은 분들 중에서도 목이 그래요? 네네 그 연배 사상에서의 목 같이 안 보이는 분들이 또 많으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래요. 하여튼 뭐 저 너무 빨아주기만 하면 좀 거시기 하니까 한 가지 또 외모 비하도 좀 하겠습니다. 목이 좀 늙으셨다. 네. 목 때문에 안 볼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 느낌이 있고 처음에 제 이 영화를 틀었다가 샤를리즈 테론 나오니까 그냥 틀었다가 한 초반 한 몇 분 만에 끌 뻔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전투 준비를 해서 나가는데 현대전인데 네. 총을 당연히 하나씩 들죠. 네. 그 다음에 칼들을 네. 장검을 하나씩 들어요. 뭐 네. 저기 샤를리즈 테론은 도끼를 들고 네. 이게 뭐야? 이 이거 근데 전혀 영화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신 네. 시점에서 이게 뭐 말이 돼? 현대전에서 누가 저런 장검을 써? 이거 말이 되냐? 했는데 이제 알게 되는 게 이 세계관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 사람들은 과거부터 살았으니까 자기한테 아주 그 익숙한 냉병기일 거 아니에요, 그게. 네. 그래서 뭐 그 좀 이해가 그 부분은 좀 의아스러웠는데 세계관을 알게 되면 뭐 납득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저는 이 프리뷰를 보니까 그 이 양반들이 총 맞고 쓰러졌다가 살짝 막 재생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어떤 그런 물리적 충격을 주는 무기들을 등에다 메고 나가는 걸 보고서 이 양반들이 그때부터 고수해오는 나리선 손톱깎이구나 그렇게 생각은 했었는데 그 시점에서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몰랐습니다. 저기 평중에는 마블 영화들처럼 좀 가볍게 보는 슈퍼히어로 액션 영화로 보면은 딱 좋다라는 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크나이트류의 그 어떤 진지하고 어두운 분위기의 영화로 기대하면은 좀 어렵다. 네네. 저는 블레이드 정도 급으로 생각하고 좀 보면은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블레이드는 또 제가 1탄은 너무 감명 있게 봐가지고. 그렇죠. 네. 일단 그래서 2산, 3탄으로 가면서 이게 자꾸 산으로 가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아프더라고요. 네. 마지막 이 영화의 엔딩 정도에 가면 쉴드의 탄생? 이렇게 해서 쉴드가 탄생했구나 라는 것처럼 어떤 느껴지게 되는 그래서 이 세계관 확장이 이제부터 그냥 완전 염두에 두고 영화를 이제 찍었구나라는 게 분명해지는 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또
2탄도 또 기대가 되고 저는 그래서 2탄 나오면은 계속해서 저 볼 생각이고요. 아, 네. 저는 이걸 그래서 별점을 몇 점을 드리냐면요. 네. 저는 2.5점 드립니다. 2.5점. 왜냐면은 네. 한 3점은 값어치는 해요. 재미네요. 네. 근데 2시간이 넘기 때문에 네. 0.5 깎았고요. 네. 왜 근데 전문가 평점이 없지? 전문가 평점이 없습니다.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에 대해서 평점 다는 거는 뭐 일종의 금기 같은 거 아닌가? 아, 아이리시맨 같은 것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럼요. 아이리시맨은 국장에서 개봉해서 다뤘나?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버드박스 이런 것도 뭐 그래요? 다루셨던데.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집에서 보시기에는 넷플릭스에서 보시기에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이 올드가드 이 프리뷰를 보신 분이 이것 때문에 넷플릭스 가입을 되게 심각하게 고민하셨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거든요. 올드가드 때문에? 네네네. 아 그냥 가입하면 되지 뭘 또 고민까지 하세요. 그분이 연배가 네. 이거는 어디 가서 볼 수 있느냐라고서 주변인들한테 수소문할 그런 정도의 연배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내 지인을 통해서 이거 다운로드해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 근데 이거 어르신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럼 나 안 볼란다. 이렇게 결론이 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아닙니다. 조이 사장님은 뭐 젊은 얼려다터요, 얼려다터. 아 그래요? 네, 앱등이에. 앱등이. 최근에 그 넷플릭스 오리지널 액션 영화들이 대작들이 좀 많이 개봉했었는데 식스 언더그라운드, 네. 라이언 레이놀즈 네. 나오는 식스 언더그라운드라든지 햄식이 나오는. 햄식이 나오는 익스트랙션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여성들 주연의 그 액션 영화 중에서도 저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니키타가 있어서 안 되나? 아니요. 좀 이따가 개봉할 영화가 있죠. 로마노프 뭐 나오시는. 그거는 이제 또 블랙 위도우. 네. 그건 좀 봐야겠지만 미녀 삼총사도 넷플릭스에 올라왔네. 미녀 삼총사 혹시 보셨어요? 3탄인가? 네, 3탄 올라왔네요. 아직 안 봤는데 네네. 스튜어트 나와서 볼까 말까 하고 있어요. 근데 재미없다고 그래서. 재미는 없습니다. 네. 그럼 시간 아깝잖아. 아깝죠. 전 끝까지 못 봤어요. 네. 원더우먼보단 전 이게 나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원더우먼 별로 재미없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I'm gonna keep up on all that.